반갑습니다. 시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자들이 죽어도 지키는 사소한 습관입니다. 이 책은 평범했던 사람을 자수성가하게 만들어준 일상의 습관, 태도, 마음가짐을 담아냈다고 하는데요. 가령 점심을 먹는다고 하면 부자들은 무엇을 먹고 싶은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간단한 것도 못 고르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자립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책에는 사소하지만 부를 창출하는 습관과 심리 패턴이 다양한 사례를 통해 소개된다고 합니다. 또한 부자들은 비싼 것보다 원하는 것을 소비하고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데 투자하기 위해 돈을 모은다고 합니다. 부자들이 돈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돈과 무의식의 관계, 돈에 대한 남다른 철학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습관을 바꾸면 마인드가 바뀌고, 마인드가 바뀌면 운명이 달라진다. 저자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내용뿐 아니라 부를 이루는 마인드와 심리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돈을 끌어당기는 법이 있음을 증명해 보인다고 합니다. 당신의 방은 깔끔한 편인가? 방의 상태를 보면 그 주인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한 주간지가 평균 이하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의 방에서 공통점을 찾아내는 취재를 한 적이 있다. 방문 결과 그들의 방에서는 예상외로 많은 공통점이 있었다. 쓰지 않는 물건, 쓰지 못하는 물건이 넘쳐난다. 화장실, 욕실, 주방 등 물 쓰는 곳이 지저분하다. 만화책, 게임기, 기타 등 취미용품이 많다. 쓰레기가 쌓여 있다. 구형 가전제품을 계속 쓰고 있다. 냉장고에 상한 음식물을 내버려 두거나 빨래, 쓰레기를 쌓아두는 사람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부끄럽지만 내 방도 과거에 이런 상태였다. 바빠서 정리할 여유가 없으니 나중에 깨끗이 정리하면 된다는 핑계를 댔다. 하지만 넓은 저택에 사는 것도 아니고 방을 청소하는데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주변을 깨끗이 하는 것은 시간 여유와 큰 상관이 없다. 그러던 내가 집을 정리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 고령으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집을 아무리 정리해도 물건이 끝없이 나왔던 것이다. 대부분 보관할 가치도 없는 물건들이었다. 어머니 역시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 후 이사를 하면서 나는 이때다 싶어 물건들을 처분했다. 그래서 지금은 평소에 쓰는 식기가 주방 서랍 하나 정도로 줄었다. 옷도 너무 많이 버리는 거 아닌가 싶을 만큼 과감히 처분했다. 다행히 집 근처에 때때로 바자회를 여는 교회가 있어 그곳에 기증했다. 문구, 식기, 손수건, 가방, 구두까지 전부 다 정리했다. 취미가 해외여행이라 기념으로 사들인 소품과 장식품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것들도 모조리 바자회에 내놓았다. 물론 기증이라서 돈은 전혀 받지 못했다. 그래도 누군가 유용하게 쓸 거라 생각하니 아깝기는커녕 무척 개운했다. 대청소 후 나는 돈 쓰는 법이 확 달라졌다. 모처럼 정리한 집을 다시 어지럽히고 싶지 않아서 정말 필요한 것만 사게 되었다.
지금은 해외여행을 가도 그림 엽서를 절대 사지 않는다. 이삿짐을 정리할 때 한 번도 쓰지 않은 그림 엽서가 다발로 나왔기 때문이다. 여행을 가면 가족과 친구에게 줄 소소한 선물만 사는데 그것도 없어지는 것만 산다. 보통 먹으면 사라지는 간식 종류다. 이처럼 집을 단정하고 깨끗하게 정리하면 돈 쓰는 법이 달라진다. 내 경험상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런 생활이 매일 반복되면 상상 이상으로 큰 차이를 낳는다. 전철을 타든 카페에 가든 많은 사람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다. 그리고 그들 중 대부분은 카카오톡이나 라인 같은 모바일 메신저에 푹 빠져 있다. 현재 세계 5억 명 이상이 라인을 사용한다. 짧은 한두 마디로 소통이 진행되는 속도감도 좋고 무엇보다 무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매력적인 만큼 모바일 메신저 의존증에 빠진 사람도 급증하고 있다. 메시지가 오지 않았는지 신경이 쓰여서 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사람이 많다. 심지어 자신이 보낸 메시지를 상대가 언제 읽는지 신경이 쓰여서 못 견디겠다는 사람도 있다. 와 있는 메시지를 제때 확인하지 못할까봐 업무 중에도 힐끔힐끔 스마트폰만 쳐다보는 사람도 많다. 모바일 메신저는 통화나 문자처럼 소통수단에 불과하다. 즉, 용무가 있을 때 쓰는 도구다. 만약 안녕이나 뭐해와 같이 의미 없는 문자를 누군가에게 줄곧 보내고 있다면 의존증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 의존증에 잘 걸리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한 가지 일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남이 무언가 권하면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새삼 말할 것도 없이 이런 사람은 자기 생각을 좀처럼 관철하지 못한다.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고 멋대로 행동한다. 돈을 쓸 때도 마찬가지여서 돈이 의미 없이 줄줄 흘러나간다. 얼핏 봐서는 아무 관련이 없을 듯하지만 모바일 메신저 의존증과 소비생활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 씀씀이가 해픈 사람은 부자가 되지 못한다. 이것은 데이터로도 증명된 사실이다. 개인 파산이란 빚이 너무 많아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때 재판소에서 스스로 파상과 면책을 신청하는 제도다. 면책을 받으면 빚을 탕감받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 물론 신청 이후 주택 등 자산 가치가 높은 재산을 포기해야 한다. 법원에서 면책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변호사나 법무사 등 일정한 직업에 종사할 수도 없는 등의 제약이 있다. 이처럼 개인 파산은 빚에서 해방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년간 약 300만 명이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고 한다. 단순히 계산해도 1년에 약 15만 명이나 되는 셈이다. 개인 파산과 관련된 한 조사에 따르면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여러 회사의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현금 인출기의 시간외 수수료에 둔감하다.
케이블 TV에 가입되어 있다. 자기 관리에 소홀한 사람들은 푼돈을 아무 생각 없이 쓴다. 생명보험은 위험 대비책일 수 있지만 매월 들어가는 금액이 결코 만만치 않다. 게다가 여러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영업사원의 끈질긴 가입 권유를 거절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더 큰 문제는 나중에 수입이 줄어드는 등의 변화가 있어도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금 인출기에 시간 외 수수료도 마찬가지다. 이런 사람들은 평일 낮에 영업점에서 인출하면 수수료가 들지 않는데도 휴일이나 야간 혹은 편의점에서 현금을 인출한다. 게다가 이들은 주로 몇만 원 정도의 소액을 인출할 때가 많다. 케이블 TV는 또 어떨까? 가입 요금이라고 해봐야 몇만 원 정도니 별 문제가 안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요금만큼 케이블 TV를 자주 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내 경험에 따르면 계약 직후에만 자주 보게 된다.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케이블 TV를 거의 보지 않는데도 해약하지 않는다. 케이블 TV 요금은 푼돈이라며 그냥 지나치기 때문이다. 예전에 친구 몇 명이 암에 걸렸을 때 나도 입원보험과 암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다. 월 납입금은 둘 다 10만 원 정도였다. 그래도 건강 빼면 시체인 사람이라서 11년 동안 병원 신세를 지지 않고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던 중 갑자기 넘어져 오른팔뼈 3군데가 부러졌다. 그래서 전신마취로 수술하고 일주일간 입원했다. 이 일로 보험금을 50만 원쯤 받았다. 진단서 등 각종 서류를 떼는데 추가 비용이 몇만 원 들었으니 실제로는 40만 원 정도 받은 셈이다. 상당히 큰 부상을 입었는데도 11년간 매월 약 20만 원씩 총 2,700만 원이나 낸 대가로 겨우 4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이다. 내가 운이 나쁘게도 부상에 대한 보상금이 적은 보험을 들어서였을까? 그렇다기보다는 보험이 질병 위주로 설계되기 때문이다. 원래 보험은 만에 하나 일어날지 모르는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즉, 보험료를 많이 받으려면 불행한 일이 일어나야 한다. 어쩌면 내가 11년간 손해를 본 것이 오히려 기쁜 일일지도 모른다. 이번 일을 계기로 손익 감정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길을 가다 눈에 띄는 보험 상담실에 들어갔고 상담을 요청했다. 창구 직원은 내 이야기를 듣더니 단박에 이렇게 말했다. 당장의 입원비를 지불할 만한 돈이 있으면 보험은 필요 없습니다. 그 후 나는 재해보험, 자동차 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을 해약하고 다시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물론 보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생명보험에 들어야 한다. 내 이야기는 보험도 때때로 점검하여 보험료와 보상액을 따져보고 설계를 다시 하는 등의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도 한편으로는 푼돈을 아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매월 불필요한 보험료를 내는 구멍 뚫린 생활을 10년 이상 계속했다. 특히 매월 자동이체로 납입금이 빠져나가는 상품은 더욱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러고 보니 개인 파산을 신청한 사람 중에
케이블 TV 상품에 가입한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가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